만나면 좋은 친구 울산 MBC. 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를 여는 에듀 콘서트 진행을 맡은 배윤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교육은 꿈이고 미래고 희망입니다. 그리고 울산의 미래도 그 교육에 달려 있다고 하죠. 그래서 마련한 시간 미래를 여는 에듀 콘서트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빠른 속도로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을 대체하고 있고요. 기술의 혁신 주기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죠. 자,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지금처럼 일을 하고 있으면 괜찮은 건지, 또 글로벌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고 나만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 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여는 에듀 콘서트에서는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아는 전 세계 1위 검색 엔진이죠. 4차 산업혁명 시의 중심에 서 있는 글로벌 IT 기업 조영민 상무를 모시고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I'm free to be the greatest I'm alive. I'm free to be the greatest here tonight. The greatest, the greatest.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저 사실 아직도 제 인생 최대 몸무게를 찍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울산에 와서 너무 좋고요. 오늘 제가 전달드릴 이야기는 뭐 엄청난 기술이나 뭔가 디지털 마케팅 관련된 솔루션이나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떻게 문제를 좀 바라보고 이슈를 해결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채로운 관점으로 해결 방법을 모색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요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제가 오늘 이제 울산에 도착해서 불고기를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막 불고기를 어떤 불고기집이 가장 맛있을까? 그럼 여러분들께 여쭤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울산에서 최고의 언양 불고기집은 어딜까? 이런 걸 여쭤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문제거든요. 그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저 같은 사람한테 가장 최적의 불고기집을 추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거든요. 자, 뭐냐면 이 문제가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어떤 분들은 그럴 겁니다. 제일 맛있는 데 추천해 주자. 그렇죠? 어떤 분들은 재방문율이 제일 높은 곳, 내가 맛있는 거랑 저 사람이 맛있는 거랑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럼 아니면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이 이거 끝나고 서울로 갈 것 같은데 그러면은 최대한 대기 시간이 그나마 짧은 곳 중에서 맛있는 곳. 그래서 이게 복잡한 문제인데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바라보면은 정말 최적의 답을 만들어낼 수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초코파이 많이 드시죠? 초코파이. 자, 여기서부터 한번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기들이 계신데 이게 재미가 있을런지 모르겠네. 이 얘기를 들으면은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될 텐데 지금 얼마나 안 와닿겠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초코파이에서 초코 함유량이 몇 프로 될 것 같냐?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 전에 먼저 일단 초코파이에 여기 보시면은 쇠고기랑 돼지고기 들어가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여기 소고기, 돼지고기 함유. 소고기 먹고 싶을 때 그냥 초코파이 잠깐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뭐 데이터 값도 있지만 알고 싶어하는 데이터 값들이 있을 수 있죠. 초코파이에서 초코 함유가 몇 프로 될까? 여러분들은 몇 프로 될 것 같으세요? 저 초코파이에서 초코 함유량. 이거를 이렇게 계산한 친구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냥 흔한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어요. 저는 이 학생을 사실은 진짜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애타게. 왜냐하면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두 가지를 잘했는데 여러분 문자의 숫자화라는 걸 되게 잘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이버전스, 컨버전스 뭐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 값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의 숫자화라는 걸 되게 하나 잘했고요. 두 번째 잘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친구가 두 번째 잘한 거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걸려 있는 병이 뭐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중이병. 중이병에 단단히 걸려서 그거는 되게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저 약분할 때 스트로크 있죠. 그게 되게 힘차잖아요. 그게 되게 잘한 거예요. 약분할 때 거침이 없이 탁탁 약분을 했잖아요. 이거는 어디서 돈 주고도 못 사는 어떤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저 용기가 사라지거든요. 선생님한테 혼날 것 같은데, 사장님한테 혼날 것 같은데, 아니면 프로젝트를 준 프로젝트 매니저한테 혼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이제 정말 창의적인 문제 솔루션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이제 꼭 명심을 하시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언양에서 가장 맛있는 불고기집은 어딘지. 그럼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거예요.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으로 저한테 답을 아까 떠올리신 그 식당이 아닌 전혀 다른 식당으로 답을 주실 수도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 브랜드가 뭐죠? 패션 브랜드가 있어요. 이 패션 브랜드는 뭐 하는 패션 브랜드죠? 옷도 만들고 향수도 만들고 또 핸드백 같은 거 만듭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돌체앤가바나라는 패션 브랜드에서 자, 너무너무 예쁜 핸드백을 디자인을 했어요. 근데 패션쇼 기획자가 여러분들이 패션쇼 기획자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가장 예쁜 핸드백을 누가 들고 나오게 해야지 청중들이 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 소셜 플랫폼이나 인터넷에 많이 올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까요? 이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누가 들고 나오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을까요? 자, 제가 만약에 오늘 제가 안 오고 뭐 블랙핑크가 왔으면 여러분들이 사진을 막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오니까 아무도 안 찍잖아요, 그렇죠? 이거 되게 좋은 건데. 자, 그러면 가장 예쁜 핸드백을 돌체앤가바나의 패션쇼 기획자가 누가 들고 나오게 해야 될까요? 혹시 떠오르시는 사람 없으신가요? 되게 많은 아이디어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자, 누가 들고 나오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누가 들고 나왔죠? 네, 드론이에요. 잘 아시네요. 근데 여러분들 뭐만 보시면 되냐면 드론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뭐죠? 청중들 다 뭘 꺼내서 찍고 있죠? 네, 스마트폰을 꺼내서 찍고 있어요. 저기 그 청중들은 되게 VVIP여가지고 웬만한 뭐 셀러브리티가 와가지고 이렇게 들고 나오면은 사진 별로 안 찍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드론이 나오면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보관하거나 소셜 플랫폼에 올린다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곳에. 그러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누가 들고 나오게 해야지 과연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을까인데 질문이 잘못됐죠. 누가가 아니고 새로운 기술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확장을 하실 수 있냐 없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역시나 드론 기술이 중요한가요? 드론이 나온 지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렇죠? 드론을 패션쇼에 쓰는 사람의 문제 해결 창의력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코딩을 배우시거나 아니면은 뭐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시고 이종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많은 교류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퀴즈. 이분이 누굴까요? 이걸 맞추시면
제가 제 책을 배송해 드릴까요? 라면 받침을 하나 배송해 드릴게요. 자, 이거 누굴까요, 여러분? 나? 저요? 와, 우리 이 친구는 이따가 내 눈썹이 이렇게 멋있게 생겼단 말이야. 이따가 그 연락처를 주고 가세요. 제가 치킨 한 마리를 보내드릴게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어. 연락처를 꼭 주고 가십시오. 이게 이 눈썹이 나 같아? 오케이. 자, 이분은 박나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보고 박나래를 맞출 수가 있나요? 못 맞춰요. 왜 못 맞추죠? 데이터 값이 너무 적어요. 근데 우리는 이 눈썹을 가지고 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마동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답입니다. 오답. 이 데이터 값을 가지고 전체를 우리는 해석을 하는 우를 굉장히 많이 범하고 있다. 제가 밤에 돌아다니면은 저한테 차키 주시는 분도 많아요. 대리가 왜 이렇게 늦게 다녀? 화내시면서 차키를 주시면 집에 모셔드려야 되나? 뭐 그 정도로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저는 다른 직업이 있잖아요. 근데 제 직업을 저의 생김새로 그냥 판단해 버리는 거. 이 우가 요 데이터 리터레시입니다. 이게 제가 어려운 단어를 조금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데이터 리터레시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거는 데이터 전문가들만 가져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런 실수를 좀 덜하고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할 때도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실제 효과적인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효과적으로. 자, 다시 여쭤볼게요. 저한테 가장 정확하고 적합한 가장 맛있는 불고기집은 어딜까요? 이런 개념이에요. 자, 여기는 어디냐면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호텔입니다. 제가 로스앤젤레스 미국에 가면은 꼭 묵는 호텔인데요. 저 YC가 뭐냐면은 제가 1박을 해도 저 호텔에 VVIP가 아니어도 1박만 해도 저 호텔은 베개에다가 이니셜을 새겨줘요. 저는 용민초거든요. YC를 새겨줘요. 그러면은 와, 비용이 진짜 많이 들겠다. 사람들이 막 바느질을 해야 되고 저 실하고 바늘값도 들고. 자, 그 비용이 발생은 합니다. 실제로 인건비가 들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투숙객들이 저걸 다 찍어갖고 소셜 플랫폼에 올리니까 사람들이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호텔은. 이 호텔 홍보를 투숙객들이 해줍니다. 훨씬 더 많은 범위의 마케팅을 할 수가 있어요. 더 넓은 범위의 마케팅을. 그러면은 인건비 드는 거는 정말 작은 금액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하고 바늘값이 중요하냐 인건비가 중요하냐보다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우리 호텔을 어떻게 홍보하는 게 더 좋냐, 이런 부분인 거예요. 자, 태블릿 PC로 메뉴판을 만든 곳이 어디냐면은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태블릿 PC로 메뉴판을 만든 곳이 미국의 뉴아크라는 공항입니다. 라과디아 공항하고 뉴아크라는 공항에서 라운지를 태블릿 PC로 했어요. 그러면은 와, 돈이 되게 많이 들겠구나. 메뉴판을 다 태블릿 PC로 바꿨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되게 좋은 거는 돈이 들었지만 매출액이 엄청나게 증가를 합니다. 왜 증가했을까요? 사람들이 영어가 불편한 사람들이, 공항이란 곳은 미국에서 영어가 가장 서툰 사람들이 밀도 있게 몰려 있는 곳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태블릿 PC 메뉴판에 외국어를 7가지 외국어를 딱 탑재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메뉴를 예전에는 햄버거 플리즈 뭐 이런 것만 하다가 나중에는 엄청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블릿 PC의 가격이나 그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거를 어떨 때 쓸 수 있느냐, 여기까지 우리가 사고의 폭을 넓혀야지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케이스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버는 미국에서 뭐 하는 회사죠? 택시 회사.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버는 리더가 조금 개념이 깨어 있었어요. 어떻게 개념이 깨어 있었냐면은, 자, 우리는 택시 회사가 아닌 것 같다. 우리는 택시 회사 말고 더 다양한 서비스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제공하는 회사가 되자. 이렇게 코로나 직전에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우버가 엄청나게 발전을 해요.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 자, 매출이 코로나 때 사람들이 택시를 안 타는 거예요. 이동을 안 하니까 매출이 실제로 줍니다. 이렇게 택시 매출은 절반도 안 돼요 이제. 근데 나머지 비즈니스들, 서비스들이 막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버가 비즈니스가 커져요. 이해되시죠?
다른 우리는 회사는 나는 택시 회사야 택시 회사 이러면은 저런 비즈니스 기회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자제분들이나 조카분들한테 꼭 뭐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냐면은 자 나는 검사가 되고 싶어 이러잖아요 자제분이. 그러면은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검사 돼서 뭐 할 건데 혹은 검사 돼서 왜 검사가 되고 싶은데라고 꼭 물어보셔야 돼요. 안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나는 나쁜 놈하고 착한 커뮤니티를 격리시키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혹은 범죄율을 낮추고 싶다, 나쁜 놈을 혼내주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검사를 지우라고 하시고 그런 활동을 하는 어른이 되면 되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2023년, 24년, 25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저희도 이제 알파고라는 머신러닝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여러분들의 자제분이나 조카분께서 러스쿨에 떨어져서 검사가 안 돼도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면 범죄율을 미리 예측하는 머신러닝을 돌리는 인공지능 회사 스타트업의 CEO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거를 검사로 그렇게 스콥을 확 줄여놓냐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너무 중요해요. 보험회사 중에서 미국의 의료보험회사는요 오스카라는 회사가 있는데 저 회사는 $10,000 이상 걸으면 보험료를 그 다음 달 보험료를 $20 디스카운트 해줍니다. 그럼 $20를 막 뿌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10,000 이상 걸으니까 의료보험을 가입을 해놓고 갑자기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10,000 이상 걸으면 약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병원 방문율이 줄어요. 그래서 $20는 아까운 돈이 아닌 거예요. 가입은 그대로 이렇게 증대시키되 사실 비용을 훨씬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이 물건은 어떤가요, 여러분? 자, 무언가를 따를 때 허리를 숙이거나 이걸 들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위에서 따르면서 보면 되거든요. 자, 보험회사도 그렇고 이 도구도 그렇고요. 샤워할 때 여러분 뭐 하세요? 음악 듣거나 노래 읊조리시거나 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샤워하실 때는 샤워기에다 스피커를 넣어버려야죠. 왜냐하면 밖에다 스피커 두면은요 음악이 잘 안 들려요, 물 틀면. 근데 왜 이 생각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 생각들은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냐면요, 아까 목발을 짚고 오시는 분은 우리가 10m도 열어준다. 이게 뭐냐면 사용자 관점의 마인드셋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유저 프렌들리하냐 아니냐 이거예요. 사용자 친화적이냐 아니냐. 여러분들은 사용자 친화적이신가요? 지금 제 사용자는 누구죠? 제 사용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고요. 여러분들의 사용자는 기상하셔서 주무실 때까지 계속 바뀌는데 그거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짝사랑했던 어떤 여성분이랑 정말 힘겹게 영화 데이트 찬스를 얻었거든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극장에 갔을 때 그분 앞자리를 샀어요. 제가 그분 앞자리를 왜 샀을까요? 앞에 뒤통수를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옆자리도 샀습니다. 그분의 옆자리 왜 샀을까요? 겨울철이었는데 코트를 올려놓으시라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면은 그분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지 앞자리 뒷자리를 살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물론 샀다고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샀다고 그러면 되게 무섭잖아요. 이렇게 무섭게 생긴 사람이 막 앞에 자리 샀다 뭐 이런 무서우니까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도 사용자 친화적인 거죠. 그러나 저절로 알게 돼 있다. 매진되니까 거기 이제 물어봅니다. 뭐 여기 앉으면 되나 하고 누가 물어보면 거기 저희 자리인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성분께서 누구 오기로 했어? 이럴 때 한마디만 더 하는 거죠. 아, 너 앞에 안 보일까 봐 이러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최대한 편안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마인드셋. 이거는 다 어디서 오냐면은 사용자 친화적인 거예요. 여기 지금 들어오셨죠? 전시 컨벤션 센터에. 이것도 플랫폼입니다. 오시면서 나가실 때까지 불편하신 점이 있으셨으면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오시면서 나가실 때까지 저는 이제 울산 통도사역에 내려서 울산이라는 플랫폼을 활용을 하고 이제 다시 가잖아요. 이게 지금 플랫폼이거든요. 여기서 불편한 점이 보이면은 기억해 뒀다가 나중에 울산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 플랫폼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런 사용자 중심의 마인드셋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 물건이 뭘까요? 이 물건이 뭔지 한번 보시죠.
손끝으로 눈, 코, 입 등 자, 구석 저게 구석을 뭐냐면 만져봅니다. 졸업 앨범은 친구의 원래 얼굴을 입체가 본 없거든요, 그렇죠? 그동안 상상해왔던 친구의 입체가 모습과 적이지 않죠. 하나하나 그러면은 비교해봅니다. 시각적으로 불편하신 우리 학생들이 계신 학교는 졸업 앨범을 다르게 만들어야죠. 얼마나 닮았는지 이해되셨죠? 자기 얼굴 여기까지 우리가 끌고 올 수 있냐 없냐입니다. 사용자 친화적인 걸. 저 졸업 앨범은요 선생님이 만드신 거예요. 선생님이. 뭐 3D 프린팅 개발자가 만든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니까 그걸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미용실 가시면은 대기하시는 동안 뭐 하시죠? 대기하시는 동안 주로 그 뭐 하시나요? 주로 요새는 저 미용실 간 지 오래돼서 여기 제가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미용실 안 갑니다 요새. 뭐 하시나요? 잡지를 보기도 하고 스마트폰도 많이 보시죠? 스마트폰. 소비자들이 우리 사용자들이 머리하러 딱 앉았어요. 그럼 하얀 가운으로 덮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유튜브를 못 보고 대신 녹차를 타드리거나 슬리퍼를 갈아 신겨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사용자 더 친화적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냐 없냐? 사용자들에게, 미용실 사용자들에게 이 미용실은 디바이스 저니를 끊김없이 할 수가 있다. 게임을 계속 할 수 있어. 난 머리 자르는 중에도 게임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시면서 어떤 사람, 왜 저 사람은 사람들이 저 사람 의견을 왜 이렇게 잘 들어주지? 왜 저 사람이 먹자는 대로 다 먹지? 왜 저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하지? 라고 하면은 잘 한번 집중해서 보십시오. 식당을 예약을 해놨거나 그 음식이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를 막 어필하고 있거나 사용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훈련은 계속 해나가시면 돼요. 제가 진짜 존경하는 워렌 버핏이라는 투자자인데 이 워렌 버핏을 너무 존경을 하고 제가 스타트업 투자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 스타트업들의 투자 설명서를 봐요. 그럴 때마다 염두를 하는 게 워렌 버핏이라면 이 회사에 투자를 했을까? 이런 거를 이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워렌 버핏이 누굴 존경하는지가 불현듯 궁금해졌어요. 워렌 버핏이 누굴 존경할까? 과연 내가 그렇게 존경하는 워렌 버핏은 누굴 존경할까? 봤더니 누구냐면요.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테드 윌리엄스입니다. 되게 의외죠. 투자자가 존경하는 사람이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인 테드 윌리엄스예요. 그래서 저 왜 존경하나 이렇게 설명을 들어봤더니 테드 윌리엄스는 뭐냐면 여러분 메이저리그가 엄청난 야구 리그잖아요. 거기서 4할 때 타자입니다. 4할 때 타자예요. 엄청 잘 치죠. 근데 이 사람의 명언은 뭐냐면 자기는 자기의 가장 최고의 능력은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요 정도면 내가 한번 쳐봐야겠다를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벽한 공이 올 때까지 자기는 기다린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완벽한 스타트업이나 완벽한 피투자처가 올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그렇게만 해도 성공을 해요. 그러면 인내라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언리시라는 책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가능성 사실은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발현할 때까지 모색해 보는 거예요. 저의 특성 중에 하나는 저는 책을 잡으면 15분 만에 잠이 들거든요. 진짜 빨리 자요. 책만 잡으면 잡니다 거의. 그래서 제가 쓴 책을 아직도 못 읽었어요. 저는 제가 썼는데도. 근데 그거는 저한테 있어서 무기일까요? 단점일까요? 제가 새벽 4시 반에 항상 일어나야 돼서 전날 잠이 안 오면 책을 잡거든요. 그러면은 책을 잡으면 15분 만에 잠이 든다는 건 엄청난 무기입니다. 전 수면제를 먹을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제가 그리고 이렇게 1대 다 강연은 좀 능하지만 1대1로는 굉장히 좀 내성적이고 약간 수줍어하는 게 있어서 그걸 좀 개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맥도날드에 미국 맥도날드에 맥드라이브 있잖아요. 결제하고 이렇게 차 타갖고 결제해갖고 나가는. 그래서 어떤 여성분이 그러셨대요. 자기 거 결제하고 뒷차까지 결제하고 나갔대요. 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뒷차가 와가지고 황당하잖아요. 자기 거 결제돼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 차 걸 결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하게 다음 차 거, 다음 차 거, 다음 차 거 서로 결제한 거예요. 미국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248대가 서로 결제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들려주시면서 자 너도 좀 그냥 함부로 친절해라.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속으로
나 맥도날드 안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이게 잘못된 마인드셋입니다. 제가 뭐냐면 이런 곳에 매일 가고 있는 거예요. 남산 터널이거든요, 서울에 있는. 여기가 10,000원을 내고 제가 뭘 했냐면은 2,000원이거든요, 통행료가. 10,000원을 내고 뒤에 있는 차 4대를 같이 결제해 주세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출발을 했는데 뒤에 오는 차가 카드를 냈다가 다시 돌려받고 뭐라고 막 얘기하더니 저를 진짜 엄청 빠른 속도로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긴장돼서 정말 인생 최고 속도로 한남대교를 넘은 적이 있습니다. 절대 안 잡히려고. 근데 지금까지 이거를 여러 번 했지만 하면 할수록 별로 긴장이 안 돼요. 나중에는 떨리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Y라는 질문을 여러 번 하시고 누군가가 명사형으로 꿈을 얘기했을 때 난 검사가 되고 싶어요 얘기했을 때 그래서 돼서 어떤 걸 하고 싶은데라고 조금 오그라들지만 여러 번 질문하시는 거 이런 게 다 습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이분이 뭐 하시는 분 같아요? 아시죠 이 사진? 이분이 뭐 하는 분일까요? 네 맞아요. 이분이 미국에서 트럭 운전하신 분이에요. 30년 넘게 트럭을 운전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왜 왼쪽만 자외선에 많이 노출이 되니까 그렇죠? 왜 왼쪽 피부가 저렇게 됐냐면 자외선에 이쪽을 노출을 많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습관이라든지 이런 거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사용자 중심으로 매일 사시면요 분명히 10년 20년 후에는 엄청 좋은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계실 거나 아니면은 모두가 원하는 컨텐츠를 만들고 계시거나 아니면 모두가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보는 훈련을 매일매일 하시면 매일매일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일주일에 한 2-3번만 해도 돼요. 그러면은 아까 그 트럭 운전사처럼 우리도 굉장히 어떤 그 사고 방식에 있어서 뇌 주름들이 사용자 중심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꼭 바로바로 한번 내가 지금 사용자 관점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일상을 한번 살아가 보시면은 문제 해결이 좀 더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오늘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너무 집중도 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친구는 이따가 스마트폰 번호를 알려주시면은 제가 치킨 한 마리를 오늘 너무너무 집중도 있게 들어주셨으니까 네 그러면 오늘 너무 집중도 있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조용민 상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사실 이분이 과연 1년에 얼마를 받을까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궁금하기도 합니다만 그건 여쭤볼 수 없고 어떤 분들이 구글에 입사하나 네.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네. 현직에 계신 분은 네. 과연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너무 좋은 질문, 좋은 기회 주셔서 오히려 감사드리고 저희는 제가 뭐 딱 특징을 잡을 수 없다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공통점이 특별히 없는데 제가 굳이 제 개인적으로 관찰한 바를 보면은요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들어와서 이제 대화를 나눌 때 특징 중에 하나는 난 구글이 너무 오고 싶어서 왔어요라는 분 뭐 많이 없으시겠지만 그런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글을 활용할 생각에 아주 흥분되어 있는 사람들, 내가 구글 들어가면 이런 걸 진짜 개선해 보고 싶다, 아니면은 구글 들어가면 내 아이디어 이런 아이디어를 진짜 관철시켜서 임팩트를 만들고 싶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구글이 목적지인 사람이 없다는 게 되게 공통점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 해결 관련해서 항상 좀 사용자 중심으로, 왜냐하면 유튜브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유튜브 기능 조금씩 맨날 바뀌는 거 느껴지시나요? 그런 거가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실까 이렇게 보면서 계속 개선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약간 상대방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정량적인 조건들은 너무 다양하고 생각보다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구글에 못 들어간 이유를 알겠습니다. 예.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유튜버가 꿈이라고 얘기들을 네네, 해요. 네. 근데 이제 뭐 보통 호기심에 또는 네. 뭐 돈 욕심에 네. 유튜버를 하다 보면 영상 몇 개 올리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그렇죠. 많은데 그렇죠. 좋은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어.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이거 유튜브 팀 친구들이 좀 대신 알려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굉장히 디테일한 프로세스적인 측면이어서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영상을 만드는 거를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그 절차를 처음에 세팅을 해놓으면요 하나 올리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 클립 같은 거예요. 되게 짧은 영상을 가지고 유튜브 쇼츠도 있으니까요. 그런 걸로 처음에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뭐 일주일에 2, 3회를 꼭 하겠어라고 자기와의 약속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나 그거보다는 자연스럽게 2회, 3회 올라갈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 놓는 거. 그래서 유튜버들은 사실은 지금 습관적으로 올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그런 습관들이 세팅이 안 되어 있으면은 거의 굉장히 그 비싼 카메라를 사시고 아깝게 안 쓰시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고 오히려 스마트폰으로만 지금까지도 열심히 구독자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증대를 시키는 유튜버들을 많이 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유튜브를 못하는 이유도 또 알았습니다. 예. 예. 아 근데 그 예.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고 이 딕션은 어떻게 훈련을 하시는 건가요? 아, 예. 뭐 먹고 살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하는데요. 아, 예, 아, 너무 부럽고 그거는 예. 어떻게 뭐 볼펜을 물고 하시는 건가요? 아, 그것도 해봤는데요. 예, 예. 저 이게 입사하기 전에 예, 예. 시험 보기 전에 왜 어. 제가 인터뷰를 당하고 그게 있죠? 너무 신기합니다. 아, 예. 그 해봤는데 예. 그 지저분하고 별로 효과는 없고요. 아, 그냥 그 큰 소리 내서 네. 또박또박 읽는 연습을 자주 하면 자주. 예. 와, 대박. 많이 하면 예, 많이. 그냥 좋고 그리고 뭐 목소리 같은 경우는 사실 타고나는 게 아, 목소리는 절반 타고났다. 이상이니까. 아, 예. 그 그거는 자주 뭐- 많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예.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버도 어떻게 그런 채널을 만드셨나요? 그러면은 그냥 자주 올리는 습관이 있었다. 뭐 많이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멋진 딕션을 저도 하고 싶은데 제가 왜 안 되냐면은 크게 말하는 거가 자주 없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뭐 정말 좋은 미디어로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아나운서님 말씀을 잘 새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하고 싶은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 많을 것 같아서 자, 본인 소개 먼저 좀 해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우리 아, 저 많이 들었습니다.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이제 주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궁금한 네. 게 좀 많은데 한 가지만 여쭤보면 네. 2006년도경에 그 실리콘밸리로 가는 고속도로변에 네. 수학 공식이 적혀진 광고판을 아, 구글에서 네네.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비상적으로 아는 내용들은 이제 저도 알고 있지만 그게 실제 이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네. 그 광고에 나와 있는 수학 공식을 풀고 마이크로 사이트로 네. 접속을 해서 얼마만큼 많이 지원을 했는지.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사실은 미디어로 많이 굉장히 많이 회자됐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고속도로 광고판에다가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수학적 난제를 이제 올려놓고 이거 풀면은 여기다 답을 올리면 된다라고 이제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5개 광고판 굉장히 큰 것에다가. 근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걸 풀어서 올린 사람들은 저희가 입사를 시키고 실제로 개발자로 뽑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로 해서 리드가 얼마나 많이 나왔냐, 몇 명이 했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데이터는 있는데요.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수가 100명이건 1000명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저희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뽑았다는 거를 미디어나 사람들에게 엄청 많이 미국 전역에서는 이게 엄청난 뉴스였거든요. 그렇게 회자되면서 구글은 문제 해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구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조직이구나를 브랜딩하는데 그 효과가 훨씬 컸습니다. 거기서 뽑은 사람은 한두 명이겠지만 이게 훨씬 컸어요. 그래서 사실은 목적을 저희가 어떻게 가져갔냐인데 마치 그냥 사람을 뽑는 목적으로 썼었던 택틱 같아 보이지만 사실 브랜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항상 도구를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람 탑 탤런트를 뽑는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게 최적인지는 저희가 계속 실험을 하고 있는데 계속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수학 문제로 사람 뽑은 그 기사는 저도 봤거든요. 네네네네네. 보고 나서 바로 포기했습니다. 이제 구글은 안 되겠구나 내가. 예. 자, 또 다른 질문. 예. 안녕하십니까. 제 질문은요. 그 네. 어떤 일을 앞으로 더 하고 싶으신지와 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가장 강력한 습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저는 스타트업 투자 심사를 하고 있어서 CEO들감이 될 만한 청년분들이나 아니면 CEO분들이 될 만한 사회인분들을 물색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 조건이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개발자를 못 만났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시키고 싶은데 투자자들을 못 찾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 컴퍼니를 빌드업하는 거를 도와드리고요. 열정이 엄청난 분들, 그러니까 내성 외향은 중요하지 않고 그런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게 제 가장 행복이고 제가 계속 가져가야 될 커리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습관은요. 저는 점심 저녁이나 거의 대부분 식사를 그런 분들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ISTJ고 모르는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 굉장히 힘들지만 힘겹게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습관을 계속 견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CEO분들을 지금까지 7분 정도를 도와드려서 컴퍼니를 빌드업했고 유튜버 중에서 뉴욕 주민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창업을 할 때 제가 개인 사무실을 빌려줬는데 건물주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빌려줬는데 월세를 제가 내는데 이 친구가 그 건물주한테 전화를 해서 용민님이 3개월 동안 개인 사무실을 빌려줬으니까 그 3개월 동안만 월세를 깎아주면 내가 용민님한테 덜 미안할 것 같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돈을 아껴주는 친구였던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런 친구는 제가 다 투자라든지 개발자 소개라든지 이런 걸 다 도와주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제 8회, 제 9회 그리고 그 다음에 뉴욕 주민 같은 친구들을 제가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계속 해나가고 싶습니다. 또 예, 그 집주에 있는 돈을 깎아줬나요? 그게 대박이. 안영선님 정말 대박. 건물주가 이런 친구가 있다. 너 정말 너무 사람을 잘 만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안 깎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해야 건물주가 되는구나.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을. 아니, 제가 건물주라도 안 깎아줄 것 같아서 네네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와. 예, 또 다른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네. 서울에서 온 박진우라고 합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처음 목적을 잡고 서울에서 오셨군요. 네네. 네, 맞아요. 서울에서. 대박이네. 네. 처음 목적을 잡고 그에서 다른 영향들이 생기는데 만약에 좋은 영향이 생기면 더 좋게 다가올 수 있지만 나쁜 영향이 생겼을 때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고요. 이게 제가 그냥 책을 많이 읽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현명해지고 똑똑해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어떤 서점 같은 데 가면은 지금 또 브랜드를 얘기할 뻔했는데 어떤 책가게에 가면은 악서랑 양서가 진짜 많거든요. 나쁜 책도 있고요. 양서도 있을 겁니다. 관점에 따라 다르죠. 근데 읽다가 덮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끝까지 읽을 정도로 이게 악서인지 양서인지 헷갈릴 정도로 한번 끝까지 가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지금 질문 주신 분은 되게 어떤 굉장히 좋은 행운을 갖고 있냐면요. 실험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레슨입니다. 그게 다 레슨이고 익스페리먼트다. 페일리어는 없습니다. 실패는 없고요. 다 실험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최대한 많이 직간접 경험을 그걸 해보시면은 나중에 이렇게 막 상처가 되게 멋있게 나 있는 로마군 장교처럼 어떤 스타트업의 굉장히 멋진 스타트업의 CEO가 되어 계실 수도 있고 어떤 회사의 리더가 되어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야의 어떤 리더가 되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상처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보상받지 못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간에 정말 동굴에 처박혀서 분석만 하던 시간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사실은 지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거거든요. 아무도 월급 그만큼 받으면서 그런 분석을 밤새도록 하는 너는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지금의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상받지 못하는 시간을 우리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기업가들이
되게 힘들어하는데 그거를 그때 이게 보상받지 못하는 시간이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끝까지 한번 밀어붙이시면은 이 순간이 되게 중요했구나. 이게 메이저리그 선수들하고요, 골프 선수들하고 프로 선수들, 그리고 손흥민도 그런 얘기를 했죠. 손흥민의 아버님께서도 지난주에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냐면 프로가 되면 연습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언제 한 거냐? 보상받지 못하는 시간에 다 밀도 있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조용민 상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좋은 강연을 해주신 전 세계 1위 검색 엔진 글로벌 IT 기업인 조용민 상부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를 여는 에듀 콘서트, 교육은 꿈이고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울산의 미래는 또 교육에 달려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울산의 미래 교육, 저희 울산 MBC가 선두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m free to be the greatest, I'm alive. I'm free to be the greatest here tonight. The greatest. 만나면 좋은 친구 울산 MBC